자, 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로 향한 대학생이 끔찍한 고문 끝에 숨진 지금도요. 한국인을 노리는 범죄 도시의 덫은 여전합니다. 벗어날 수도 또 건드릴 수도 없다는 범죄 단지의 이 실체를요.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기 봐라 더. 자, 지금 들은 거는 이제 가해자 목소리고, 자, 영상 속에 2달 전에 납치돼서 숨진 대학생 모습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압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지금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마약이 담긴 통이고 이거를 강제적으로 흡입하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는 현장이 담긴 영상입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사망한 대학생이 저런 식으로 마약을 강제 투약 당하고 저 상태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숨진 상황인 거거든요. 예. 지금 마약을 강요하는 인물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조직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피해자는 국내 브로커 소개로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도착 직후 범죄 단지에 감금을 당했고 저렇게 강제 마약 투약도 당하고 억지로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당하다가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한 뒤에도 지금 시신조차 2달째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를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가 따져볼 텐데, 자, 그러면 이들이 아까 범죄 단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조직적으로 범죄를 벌이는 건데 이게 아니 웬치라는 단어로 불리더라고요. 정확히 뭡니까 이게? 이게 중국어 위안취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단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범죄를 자행하는 어떤 범죄 단지, 범죄 소굴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이 안에는 사람을 가두어둘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시설들까지 있어서 피해자들이 일단 가면은 여기에 가둬지게 되면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 가해자들은 카지노도 운영하고 저런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대규모고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어떻게 불리는 말도 있냐면 개밭이다 이런 표현까지 쓴다고 합니다. 이게 조직원 사이에서 불리는 말인데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 일하고 맞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생긴 곳이 아니고 국제인권단체죠. 앰네스티가 2023년부터 올해 5월 사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파악된 캄보디아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웬치, 감금 시설만 무려 53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53곳이요? 지금 추정되는 곳이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유, 그런데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게 하나 더 짚어보면 이남희 기자, 이번에 또 다른 한국인 남성이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 조직에게 납치됐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어요. 이 예천 대학생 사망 사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성도 캄보디아로 간 뒤 돌아오지 않는 사실이 지금 뒤늦게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북 상주에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8월 19일 날 출국을 했어요, 캄보디아로. 그런데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서 가족들이 3일 뒤인 8월 22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출국 닷새 후죠. 24일 날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가족한테 2천만 원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천 대학생과도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은 보면은 발신번호 확인되지 않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꽤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 역시 지금 구하기 위해서 경찰이 지금 추적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 단지의 실체를 조금 더 들어가 보기 전에 그럼 수법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 자, 저곳으로 향하게 하는 미끼가 고수익 취업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요, 이제는 이거는 또 과거 수법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 IT 관련된 업종으로 이렇게 유혹한 경우는 2, 3년 전에 맨 처음에 여기 유인책들이 썼던 용어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을 모집하는 것을 점점 고도화,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까지 서류 이것만 좀 운송해 주시면 얼마를 드리겠다는 등, 아니면 캄보디아에 같이 여행 갈 사람 구합니다. 비행기표나 여행 어떤 경비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허점에서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고수익 취업시켜주겠다 이 미끼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 가지 진화한 수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IT 관련 업종을 얘기한다 아니면은 통장을 고액에 사주겠다 이렇게 범죄가 의심스러운 그런 유인책뿐만 아니라 예. 번역일을 한다라는 정상적인 일 같잖아요. 그렇게 유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대부업체에 고액의 빚을 진 사람한테 캄보디아 일단 가서 호텔에 2주만 머물면 빚을 얼마 탕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유인책을 쓰는 경우, 협박 같은 유인책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나는 괜찮겠지, 이거는 범죄가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네.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항에 내리면 일단 승합차에 태운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승합차 안에서부터 네. 엄청난 구타가 시작되고 휴대전화, 여권, 지갑을 다 뺏겨서 어디 연락하거나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게 만들어서 그 길로 웬치에 끌려가면 다음부터는 나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캄보디아 공항에 이 도착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웬치라는 덫에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들 도대체 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노리는 걸까요? 일단 몸값이 비쌉니다. 한국 사람들이. 쉽게 말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심지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사람도 와서 지금 보이스피싱 어떤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돈은 작아요. 많이 해봤자 뭐 우리 돈으로 10만 원, 100만 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값은 1000만 원이 치솟합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이게 수익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에요. 근데 피해자들은 몸값이라고 부르던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실 화가 나는 표현이죠. 물건도 아니고 몸값이라고 그렇죠. 가격을 예. 매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금된 피해자들한테 자체적인 몸값이 감금된 이후 바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제 국제 엠네스티에서 고발한 이제 범죄단체 웬치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숙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콜라 한 잔만 해도 5천 원을 내야 되고요. 열심히 일을 해도 계속 머무는 일이 머무는 날짜가 늘어날수록 빚만 늘고 굉장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탈출할 수도 없는 구조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으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협박을 하느냐. 네. 자, 너한테는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다. 몸값을 내고 떠나거나 이 방에 갇혀 굶어 죽거나 손과 팔 다리를 다 다치게 한 다음에 자, 경찰에 넘기겠다. 뭘 고를래? 라면서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값을 다 내야지 다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면서 이 몸값이라는 얘기를 이 피해자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잠깐 그 범죄 단지 자 적어요. 웬치. 아니 겉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범죄 단지라고 하면 뭐 창고나 지하 시설 같은 걸 연상하는데 아니 겉보기만 봐서는 굉장히 큰 리조트 건물 같아요. 맞아요. 리조트로 활용됐던 곳이 맞습니다. 이게 그래요? 2022년 이후에 예. 캄보디아가 사기의 성지로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중국이 일로 일대 작업이라고 해서 네. 자, 1대1로죠. 1대1로 작업이라고 해서 동남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본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중에 캄보디아도 들어가 있어요. 캄보디아에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아누쿠빌에 특별히 리조트 관광 특성화 지구로 지정을 한 거예요.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리조트를 많이 만들었는데 리조트를 만들고 도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중국이 도박을 금지하면서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실제로 도박이나 또는 카지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중국을 기반으로 한 범죄 조직들이 저기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사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지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즉 중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시작된 카지노 사업이 중국이 발을 빼고 나가면서 예. 사기 집단의 근거지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남희 기자, 근데 숨진 대학생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거된 중국인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다른 범죄를 좀 저질렀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망한
대학생 그 연루된 3명은 지금 붙잡혔고 예. 2명 핵심 용의자 2명이 아직 검거 안 됐는데 이 핵심 용의자 가운데서 영창을 촬영한 중국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2년 전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이거 마약 섞인 음료를 먹으라고 권유한 것이 알려져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결국은 핵심 용의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2년 전 마약 사건에 연루된 거 아니냐, 마약 음료수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한 매체가 제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경찰에서는 현재 관련된 의혹을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웬치 얘기로 네. 돌아가 보면 최진봉 교수님, 네. 아까 그 건물 보면은 굉장히 커요. 겉보기에도 육안으로도 다 보이고 하는데 그 안에서 지금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런데도 지금 다 알고 있는데도 현지 경찰은 왜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경찰이 부패돼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실제로 유력 정치인들 캄보디아에 또 경제인들 그리고 중국계 자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경찰이 결탁해서 타락하고 있는 부분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수사를 요청해도 들어와서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 밖에서 가드라고 하죠. 소위 지키는 경비원, 경호원들과 적당히 얘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실제로 증언에 따르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안에서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캄보디아 경찰이 와서 자기를 구출해 주기는커녕 네. 도리어 자기가 적발돼서 도리어 더 엄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결국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유력 정치인 경제인과 결탁이 돼서 돈을 받으면서 부패하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 같은 경우도 예.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실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자기들 나라에 투자가 돼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국민 피해가 적다는 거예요. 결국 저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범죄를 키우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 변호사님, 자세히 아까 영상 보면은 창문 같은데 지금 창살도 막 있고 하거든요. CCTV도 보이는 것 같고요. 경비가 굉장히 삼엄한 것 같은데 이러면 탈출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설계되고 관리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일단 건물 자체가 탈출을 하기 어렵게, 그러니까 사람을 가두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TV도 있고 담장이 3m가 넘는데 그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저렇게 삼엄하게 무장한 경비원들이 수십 명이 순찰을 돌고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다수 경비 인력이 전기 충격 봉을 휴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탈출한다는 것은 목숨과 맞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저 정도니까 피해자들이 어떻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에 도움 요청 자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아예 여권하고 휴대전화를 뺏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한테 구해달라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잘 숨어 있다가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가지고 뭐 현지 식당을 통해서 구조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공용 폰을 잠시 써가지고 요청을 하고 메시지를 지우고 이러는 식으로 구조를 아주 급박하게 요청해서 구조된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신고를 해도요 네. 벌미가 잡힐까 싶으면은 바로 이 단체에서 그 거점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으려고 찾아와도 찾아내기 쉽지가 않다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해는 발생하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니 자경단까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현지에 이제 우리 정부 당국도 코리안 데스크 이거 설치하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뭐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이거 캄보디아 정부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그 캄보디아의 한국 그 경찰 파견된 경찰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두 예. 번째는 코리안 데스크도 마련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해서 23일 날 서울에서 캄보디아 경찰 당국자가 우리나라 경찰과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회담을 하기로 했고요. 양자 회담 이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 두 가지 사안을 풀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네, 또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TF를 또 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네, 조금 전 발표를 했습니다. 위성락 실장 주도로 해서요. 바로 캄보디아 범죄를 대응할 수 있는 뭐 외교부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요. 보안부처 TF를 구성해가지고 관련 사건을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정부와 외교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